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해설을 할까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번부터 3번까지 독서론, 하겠습니다. 먼저 등급 컷 알아보겠습니다. 화작은 94, 87, 80, 70점이었고요. 1, 2, 3, 4 컷입니다. 언어와 매체는 91, 85, 78, 68이었습니다. 자, 먼저 본문 읽어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1문단 밑줄 긋기는 일상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독서 전략입니다. 밑줄 긋기는 반복되는 말이기 때문에 밑줄 긋기가 화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고를 1번으로 하겠습니다. AND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넘버링 하겠습니다.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데 도움을 준다. 2번 할 때도 도움을 줍니다. 저장할 때 도움을 주고 기억할 때 도움을 줍니다. 독자로 하여금 표시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 1번이었죠. 표시한 부분은 시각적 자극을 주어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데 2번, 아까 나왔던 2번, 1번은 1번, 2번은 2번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도 되고요. 1번 하겠습니다. 학습 상황에서도 유용하다. 도움을 준다. 또한 밑줄 긋기는 방대한 정보들 가운데 주요한 정보를 추리는 데 효과가 있고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세 번째 장점입니다. 표시한 부분에 일종의 색인 같은 역할을 하여 독자가 내용을 다시 찾아볼 때 용이하다, 쉽다. 자, 네 번째 유용한 밑줄 긋기의 장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 통상적으로 독자는 글을 읽는 중에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밑줄이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점 1번이 되겠죠. 밑줄 긋기를 신중하게 안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삭제를 하여 되돌아가느라 흐름이 방해가 되어서 2번 잘못입니다. 그러면 이 문단에서는 밑줄 긋기를 잘못하는 두 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3문단 효과적인 밑줄 긋기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면서 우선이라고 했고요. 또한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네요. 일단 글을 읽는 중에는 문장이나 문단에 나타난 정보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할 때까지 밑줄 긋기를 유보했다가 중요한 부분이 나왔을 때 밑줄 긋기를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A라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독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자신만의 밑줄 긋기 체계를 세워서 밑줄 외에도 다른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B라고 하겠습니다. 밑줄 긋기 체계는 밑줄 긋기가 필요한 부분에 특정 기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독자가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동일한 기호를 붙이거나 순차적 번호를 붙이기도 합니다. 넘버링 하는 거죠. 기본적인 밑줄 긋기를 확장한 방식이다. 자, 4문단 밑줄 긋기는 어떤 수준의 독자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도 5회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주요 정보에 대한 판단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능숙하게 연습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능숙하게 사용하려면 그러면 도움을 주게 됩니다. 능동적 독서에. 그럼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정답률이 화작 97%, 엄매 94% 굉장히 높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에 도움을 준다. 노란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독서에 도움을 준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독서에도 유용하다고 했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를 유용하다고 다른 말로 바꿨죠. 두 번째 2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 외에 다른 기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3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3문단에 보시면 여기 밑줄 외에도 다른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2번도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 파란색으로 체크해 보고요. 자, 누구나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습이 필요하죠. 여러분 마지막 문단 4문단에 보시면 연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5회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4번 밑줄 긋기는 오렌지 색깔로 하겠습니다. 독자가 내용을 다시 찾아보는데 유용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문단, 1문단 보겠습니다. 1문단에 보시면 다시 찾아보는데 유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5번 시각적 자극을 주고 기억하는 내용을 떠올릴 때 도움을 준다. 시각적 자극이 있고요. 기억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준다. 역시 1문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라색. 자, 시각적 자극을 주어 기억을 떠올리는데 단서가 되기 때문에 유용하다,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기억에 해당되는 문제. 기억은 여러분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 볼게요. 밑줄 긋기를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것. 그러면 밑줄 긋기를 잘 사용하는 것은 요 방법, 즉 3문단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문단에 두 가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도를 결정할 때까지 늦췄다가 중요한 부분에 밑줄 긋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자신만의 밑줄 긋기 체계를 세우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줄 긋기 체계에 따라 라고 나온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줄일 수 있는 그대로 정답을 4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번에는 되도록 많은 부분을 칠하고 한 적 없고요. 다음에 뭐 밑줄 긋기를 하지 않는다. 3번은 뭐 밑줄을 잘못 그어서 삭제하는 건 옳지 않은 방법이 되겠죠. 바로바로 하라는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3번 문제 정답률이 조금 낮습니다. 독서로는 좀 쉬운데 이 문제는 좀 정답률이 낮네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 66%, 언어 매체를 바로 한 친구들은 80%니까 다소 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핵심은 여러분 독서 목적입니다. 독서 목적. 왜 쌤이 독서 목적이라고 했냐면 1번 선지에 독서 목적 나오고요. 2번 선지에 독서 목적 나옵니다. 3번 선지 독서의 목적이고요. 4번 선지에도 독서의 목적을 고려한다고 나왔습니다. 5번에 독서의 목적을 고려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독서 목적은 고래의 외형적 특징입니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성질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1문단에서 네모 박스 친 부분이 이제 포유동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젖먹이 동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외형적 특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했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독서 목적은 외형적 특징입니다. 1문단에서 1, 2 같은 경우는 새끼 낳을 때 도와주고 보호하는 것 역시 외형적 특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3번 선지에서는 2문단의 네모는 생김새이기 때문에 외형적 특징이 되겠죠. 중요한 어구에 체크를 잘 하였습니다. 4문단, 2문단에서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라고 하는 부분이 외형적 특징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누락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5번의 물결 밑줄 친 부분은 고래는 폐로 호흡함으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건 외형적 특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밑줄을 잘못 친 겁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 4, 5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독서론을 마치겠는데요. 3번 문제는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항상 꼼꼼하게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면 독서론 1페이지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페이지부터 틀리면 기분이 좋지 않고 물론 시간도 많이 잡아먹게 되고 뒤에 다른 4번 이후 문제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독서론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연습하는 그런 습관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능 보는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고수의 국어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